자,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속닥속닥 오늘 7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일찍 오늘 밤 9시 7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또 이제 좋은 체력 상태를 가지고 힘을 내서 또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2019년에 개봉한 작년에 개봉한 토트 필립스 감독의 조커. 아, 조커. 지난주하고 이어지죠. 그죠. 지난주 다크나이트에서도 다크나이트에서. 네, 히스레즈의 조커가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조커 영화에도 이제 호아킨 피닉스 네, 조커. 성국이가 영화 감독이랑 배우에 대해서 좀 알아온 거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검색을 했었는데 일단 감독은 토트 필립스 감독인데 토드 필립스? 되게 헐리우드 그러니까 행오버라는 코미디 영화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래요. 근데 저는 조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도 뭐 제목만 알지 네, 뭐 보진 그래서 않았던 뭔가 굳이 제가 뭐 봐야 말하기 되나 그런 영화를 해보보를 뭐 제가 이 감독에 대해서 뭐 말하기가 좀 그래요. 뭐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상업적으로는 되게 성공을 계속 거두고 있는 감독이래요. 아, 행오버 말고도 딴 영화도 많이 있어? 행오버 일단 1, 2, 3인데 다 흥행 잘 됐고. 야, 행오버가 1, 2, 3까지 있었어? 네, 그렇죠. 많이 그리고 찍었구나. 조커도 저예산인데 엄청 아, 이 영화도 저예산인가? 네, 저예산이래요. 이거는 전 세계 10억 불 넘은 걸로 내가 그쵸. 알고 있는데, 그치? 네. 조커는 돈 많이 벌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요 배우로는 이제 호아킨 피닉스 하킨 피닉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아, 데니로 나오죠? 호아킨 피닉스도 저도 이렇게 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화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글래디에이터, 코모두스, 그 황제. 저 황제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의 라이벌로 나오는 좀 찌질하게 나오는 기억납니다. 그거밖에 안 봤어요. 아, 그거밖에 안 봤어? 네. 다른 영화 그거밖에 안 봤구나. 뭐 좋은 영화 많이 찍었지. 보통 이제 그녀 허. 네. 되게 좋았고. 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허였어. 맞죠. 그 봤어요. 허에서는 이제 보면은 그 가상의 사이버 여친으로 나온 게 있는데 네. 얼굴은 안 나오지, 그냥 소리로만 나오거든. 근데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를 했거든. 아주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홀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에 홀딱 넘어간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루니 마라라는 배우가 있어. 루니 마라 잘 몰라요. 배우가 있는데 그 여자랑 이제 살다가 이혼을 했던가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이버 여친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인가? 그래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루니 마라라는 그 여자랑 지금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을 거야. 아마 하킨 피닉스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유명했던 게 너는 여기 없었다라고. 그걸로 아마 칸이었나 하여튼 나무주연상 한번 받았어. 근데 그거는 보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못했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킬러 영화, 이제 킬러로 나오거든. 호아킨 피닉스가 히트맨이라 그러지. 히트맨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 죽이고 다니다가 이제 한 이렇게 어린 어떤 여자 아이를 이렇게 좀 구해주면서 그 아이를 좀 챙기면서 막 이런 어떤 킬러, 되게 무정하면서 약간 레옹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인상 깊게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연기로 인정받은 게 마스터 PTS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마스터. 그거에서 조금, 거기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건 2차 대전 참전 군인으로 해가지고 마스터 그 사이비 교주지, 이름 언제는 죽은 배우인데 좀 퉁퉁한 배우, 이름 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둘이 이제 연기가 되게 좋았다고들 평가하는데, 어쨌든 로버트 드니로 되게 유명하죠. 로버트 드니로는 뭐 설명도 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의 대배우. 갱스터 연기 전문가. 얼마 전에 아이리시맨 봤어? 아이리시맨. 근데 못 봤어요.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 한번 그래도 봐야지. 스콜세지예요. 봐줘야지. 그거는 이제 예의상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예의상 봐줘야 되는. 자, 그래요. 토드 필립스 감독의 호아킨 피닉스, 그다음에 로버트 데니로. 또 조커가 그 히어로물 최초로 역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받은 그죠. 유일한 영화예요. 최초.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가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받았지, 이걸로. 그렇죠. 상을 많이 받았고.
우리 봉준호 형님, 우리 봉준호 형님이 썰어갔죠. 썰어가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 우리 송강호 형님이 놓쳤어. 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 그랬어. 어떻게 인상적이었나 보다. 인상적이었죠. 영화관에서 봤는데. 극장 가서 봤어. 네. 나는 집에서 컴퓨터로 아내랑 같이 봤는데 아내가 재미없다고. 자, 그래요. 간단하게 줄거리 뭐 조금 자세하게 자세할 수도 있고 줄거리 한번 쭉 한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조커는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평범한 남자인데 또 그렇게 평범하진 않아요. 그쵸. 특이점이 뭐가 있지? 일단은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병이 있죠. 병이 그리고 약간 틱 장애. 웃는 것 같아, 그지? 웃는 틱 장애 맞나 그게? 그건 잘 모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난 틱 장애 본 적 있어 혹시? 난 틱 장애 가진 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요?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못했어. 혼자서밖에 공부를 못해. 그냥 자꾸 막 소리를 지르거든. 계속 주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스플렉 조커가 보면은 이제 막 간헐적으로 웃음이 터지는 그런 어떤 병이 있는데 보면은 약간 당황했을 때. 맞아요. 당황했을 때 웃음이 약간 터지는 느낌인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쁘지. 첫 장면부터 이제 길에서 직업은 이제 광대 일을 하면서 이게 조그만 간판을 들고서 이제 물건 사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맞는 걸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보면 이제 이 평범한 그냥 소시민적인 한 인물이 약간의 어떤 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좀 문제점이 있지만 사회에 좀 부적응자적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광대라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명의 소시민이 어떻게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그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영화를 통해서 나오잖아. 뭐 기억나는 건 뭐 있니, 성구가? 일단은 되게 무시를 받죠. 자기 직장에서 상사한테도 무시를 받고 그리고 그런 결정적으로 해고를 당하잖아. 해고를 왜 당했지? 기억나니?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광대 직업 하면서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게 들켜가지고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직원 친구 동료가 총을 하나 줬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떨어뜨린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 병원. 아동병원이었어. 아동병원. 어린아이들 있는 병원에서 이제 광대 공연을 하다가 춤을 추다가 이제 총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다 보고 같이 있던 의사들도 다 보고 완전 다 얼음바다 돼가지고 다 아이들 막 놀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왜 아동병원에 총을 갖고 갔냐 해서 해고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총 때문에 해고를 당한 그날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이제 약간 불량스러운 세 명의 남자들을 보면서 좀 긴장을 했나 봐. 또 웃음이 터지는 장애가 나와가지고 그 세 명의 사람들한테 막 구타를 당하다가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총을 꺼내가지고 그 세 명을 총을 쏴서 죽이고 처음으로 이제 살인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약간 정당방위의 느낌도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 인물을 죽일 때에는 약간 정당방위 느낌보다는 이제 분노에 찬 어떤 모습으로 쫓아가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광대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잖아.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막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남을 웃기려면 자기는 웃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면서 혼자 자기가 막 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웃지를 않는데 이게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계속 웃음이 터져버리니까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잘 될 수가 없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게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머레이쇼라는 텔레비 지상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TV 프로그램 그 토크쇼에 이제 그게 방영이 된 거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그냥 방영이 됐는데 참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 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웃고 있으니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비웃음거리가 된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조커가 살고 있는 그 고담시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그 유력한 인물인 토마스 웨인. 이제 이 사람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옛날에 뭐 가정부 같이 그렇게 뭐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토마스 웨인과 자기 어머니가 애인 사이였고 둘 사이에서 난 것이 이 조커 아스플렉이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었지.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제 토마스 웨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스플렉이 조커가 토마스 웨인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랑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토마스 웨인이 보였던 반응이 되게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너네 어머니는 정신병이 있고 망상 증세가 있고 너네 엄마가 너를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너를 굉장히 학대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커라는 인물, 아스플렉이라는 인물이 사실 우리가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삶이 가정에서 그래도 사랑받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밖에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래도 되면은 그 삶이 어쨌든 그냥 어떻게 흘러가고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아스플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엄마가 사실은 나를 학대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를 나중에 살해하잖아. 엄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고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코미디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그런 어떤 총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냥 자신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면, 그 3명의 사람을 지하철에서 죽였을 때 자기가 그 광대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서는 그 광대 분장이 점점 더 이제 유행을 하면서 뭔가 억눌린 사람들의 분노가 그 광대 분장을 통해 표출되고, 제일 먼저 그 불만을 표출한 그 아스플렉 조커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익명의 영웅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자기를 버리는데 내가 이제 조커 분장, 광대 분장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죽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 심리가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나중에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한 명이라도 그를 좀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래요. 성국이 어떻게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영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대부분 이제 조커 영화 개봉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과연 히스레저 조커를 좀 뛰어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이 된 성배가 아닌가. 엄청난 주목을 받겠지만 그렇죠. 뛰어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발끝 하나도 비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어. 근데 내용 자체는 좀 단조롭긴 했지만 그래도 연기력이 그래도 엄청 뛰어나서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조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폭발했던 장면이 따로 있다면? 그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예,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랜돌인가요? 랜들이랑 자기 그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잔인한 장면 나왔을 때 그때 긴장감이 영화관에서 봤는데도 또 영화를 보면은 또 이 호아킨 피닉스의 태극권을 볼 수 있습니다. 춤을 엄청 많이 추. 거의 뭐 내가 볼 때 중국의 베이징 앞에 광장에 가가지고 태극권을 배운 게 아닌가. 스텝부터 태극권인데, 그래 하여튼 뭐 거의 또 뭐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어떤 또 조커라는 캐릭터 하나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악한 악인이지만 그의 어떤 그런 범죄적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흡입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어떤 드라마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결론 한마디로 하자면 히스레저의 조커랑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저 그래도 히스레저 히스레저 판정패 느낌? 판정패. 다운은 아닌. 판정패. 아까 저도 보면은 히스레저 조커가 더 나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나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내 결론이 이거야. 히스레저 조커가 더 무서워. 히스레저 조커는 이런 딱 이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본이 없어. 맞아요. 조커가 근본이 없고 오리진이 없어. 보면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도 모르고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왜 조커가 되나 뭐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히스레저 조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달라. 이 사람한테 할 때 저 사람한테는 얘기도 다 다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알 수가 없는 어떤 이해할 수 없으면서 오는 공포감이 굉장히 좀 큰 느낌이 그쵸. 있었고 거기서 오는 어떤 포스와 막 무섭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본이 있으니까 조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만큼 이제 좀 두려움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우라나 포스도 조금 작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다크나이트에 있어서의 히스레저 조커는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무질서, 뭐 혼돈, 카오스,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 자체가 어떤 조커라는 인물로 이렇게 현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히스레저 조커는 자신의 철학이 있잖아. 맞아요. 자신의 본질 자체가 혼돈과 카오스고 이 세상도 다 혼돈과 카오스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그쵸. 인간의 마음도 다 혼돈과 카오스고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굉장히 강한 어떤 철학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그냥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상황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저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이 있지만 좀 덜 무서운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히스레저가 좀 더.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하게끔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정성일 평론가가 정성일 평론가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정성일 평론가 한 얘기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 별점을 매기잖아요. 네. 별 5개 만점에 뭐 3, 3개, 3개 반, 4개 이렇게 별점을 하는데 정성일 평론가는 그런 별점 매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영화는 정치적인 영화고 그 영화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 영화는 10점짜리 영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면 그 영화는 빵점짜리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영화를 보는 방식이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설득력 있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조커라는 영화가 작년에 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막 그쵸. 폭력을 미화한다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백인 남성의 어떤 사회적 일탈을 정당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성국이는 그 정성희 평론가의 그 어떤 문장에 이제 비추어서 이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는 10점짜리입니까 0점짜리입니까? 다크나이트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약간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 영화 이 조커에 나오는 그쵸, 영화의 왜냐면 상황이 맨 처음에 그 뉴스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뭐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서 그 당시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 장면 좀 얘기 좀 하자면 되게 재밌지 않니 보면 청소부들이 파업을 했대. 그쵸. 근데 청소부들이 파업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알기로는 맞지? 맞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혹시 텔레쌤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난 알고 있거든. 왜냐면 공무원들은 또 정치적 중립의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파업이나 어떤 정치적 행위, 파업도 정치적 행위 들어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된다고 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슈퍼지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청소부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공무원이시잖아.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합격을 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국가가 청소라는 어떤 그 도시가 해야 될 일을 어떤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청을 줬다는 거거든. 외주를 줬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영화인데 로보캅 보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막 로보캅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거든. 경찰들이 데모를 해. 파업을 하고 그 디트로이트에서. 왜냐면 경찰들이 공무원이 아니야. 아 그래요? 경찰 시험을 봐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 경찰이 된 게 아니고 거기 경찰들은 다 사기업에 소속된 외주업체 직원들이야. 근데 자꾸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경찰들이 자꾸 우리가 경찰 업무를 할 때 많이 죽고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우리 못하겠다고 경찰들이 파업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보캅. 그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나오는 그 당시 배경이고, 영화 보면서 로보캅의 배경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어떤 이윤 추구나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사기업에 넘긴다는 거지. 이게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첫 장면 보면서부터 여기가 제대로 된 지금 도시 상황이 아니구나. 평소보다 파업을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은 바로 받았던. 어쨌든 자.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그 조커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조커 그때 당시 조커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아스플렉이 죽인 3명의 직원이 또 공교롭게도 되게 잘 나가는 그 월스트리트 그 가의 직원들이잖아요. 금융맨이야. 금융맨. 그게 더 의미가 있겠지. 되게 의미가 있지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걔네들을 죽임으로써 약간 그 억눌려 왔던 그 고담시 전체의 그 광기가 약간 폭발한 듯한. 그렇게 보면 또 이렇게 방치하게 둔 약간 정부 시 자체를 탓할 수도 있고 시 자체를 탓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정치적인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다 보는데,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의미가 완전히 그 정치적인 걸 겨냥한 건지 아니면은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 설정된 건지 그런 느낌. 근데 내가 볼 때는 조커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과 배경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이게 의도가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 아니 금융맨 3명이 그게 토마스 웨인이 있는 제일 그 잘 나가는 회사잖아. 토마스 웨인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 걔들이 왜 지하철을 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좋은 회사에 금융맨이 지금 뭐 여의도에서 증권맨들 뭐 지하철 탈 수도 있겠다. 탈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 타도 되지. 우리나라 지하철은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해.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쵸. 근데 고담시가 뭐 거의 뉴욕 느낌의 도시잖아 사실.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 고담이 왜 고담이냐면 뭐 소돔과 고모라 그걸 따라가지고 뭐 한 글씨 따서 고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뉴욕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뉴욕 지하철 뭐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타봤니 혹시? 아니 못 타봤죠. 아니 돈 많은 금융맨들이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니냐고. 난 탈 수도 있지. 초년생들이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금융맨들 이제 그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책임이 있는, 뭐 말단 직원이라서 뭐 책임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분노의 타겟은 어쨌든 금융가. 그게 사는 사람들. 그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2007년 그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과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기도 해. 재밌는 게 뭐냐면 다크나이트만 해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느낌이 영화에 별로 없거든. 다크나이트가 2008년 개봉이야. 근데 미국 경제 위기 경제 리만 브라더스 도산하고 이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시기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뭐 시나리오가 쓰이고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전면에 나오거든. 기억나니 혹시? 처음에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수구에 있는 어린아이들,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 배인이 와가지고 폭발하는 데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마지막에 대규모 결투신이 일어나고, 보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배트맨을 통해서 하비덴트법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수탁이 됐지만
경제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 하수구로 숨어든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베인과 그 라스 알고리였나 어떤 데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2007년 8년 이후로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변화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제의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돼버린 어떤 그들의 어려움들 그게 조커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미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는 것은 이 영화를 이렇게 본 수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서 플렉이나 이 영화에서 이제 소유를 폭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어떤 불만과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읽히는 거고 그것이 사실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20, 30대의 시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세대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금융과 경제인들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생충 사실 영화가 이 영화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거든. 보면은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인 대규모 유혈 폭력 사태로 나아가지만 기생충은 보면은 굉장히 우발적인 송강호 한 명의 어떤 한 명의 1인 범죄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범죄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살인과 방화와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긍정을 한다, 부정을 한다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는 내가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긍정한다고 할 때 막 우리도 같이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나도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을 일으킵시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지금 시대의 어떤 불평등과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쌓여져 있는 어떤 절망을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이 세대가 어떻게 어디로 이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분출해서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아스플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는 아스플렉이 또 없니? 여자친구 있어도 괜찮나?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스플렉이 여친만 있었어. 보면 또 나오잖아.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망상이었죠. 사실 다른 게 다 안 돼도 사실 사랑하는 여자친구만 있어도 사실 남자친구만 있어도 연애만 해도 사실 많은 부분이 마음에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막 어떤 폭력을 조장하는 식으로 이 영화가 해석된다면 나는 그것은 긍정할 수 없지만 또 이 시대가 어떤 아스플렉과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예상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경고로서 이 영화를 바라볼 때 나는 굉장히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 지난주 거랑도 많이 연결이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 과연 법을 넘어서는 어떤 정의라는 것이 옳은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법을 넘어서는 어떤 폭력 유혈 사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렇게 우리가 긍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폭력과 유혈로 얼룩졌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는 부정하진 않거든. 왜냐면 그것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어떤 이 사회 체제는 없었던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왕정을
왕정 국가에서 왕과 귀족들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에 막 맞습니다. 긴장하면서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1789년을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60년 4.19 혁명을 뭐 87년 6월 항쟁을 그때도 참 많은 어떤 핏방울들이 땅에 흩뿌려졌잖아. 그렇죠. 그 어떤 그 순간에 봤을 때 그것들은 사실 다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건들이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 지금 다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뭐 물론 법은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대하고 지켜야 되지만 어떤 법이 온전히 그 시대의 정의를 담지하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혁명과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나 때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너무 무섭잖아. 야 우리 야 1789년 프랑스에서 살고 싶어.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뭐 단도대에서 모가지 딱딱딱딱 딸리고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싶지는 않잖아. 절대 안 하고 막 무섭잖아. 우리 시대에 그런 혁명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그 절망을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보듬고 쓰다듬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기억하면서 뭐 우리가 막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아스플렉을 떠올리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국이 요새 힘든 거 없니? 네? 행복하니? 성국아 요새? 저는 무난합니다. 무난해? 마음이 요새 분노와 뭐 그런 거 없어요. 절망했진 않고 다행이다. 자 그래요. 성국이 한번 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딱 그렇게 아서플렉이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냥 보면은 영화 자체가 아서플렉을 진짜 끝까지 몰아세우잖아요. 끝까지 조커가 될 수밖에 없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실제로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말았던 그래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뭐 차지하고서라도 그냥 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또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저런 또 관점들 가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뭐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청년부 광고할 내용 뭐 있나 혹시? 뭐 아니요? 아니면 뭐 그래, 코로나 지금 건강 잘 지키시는 게 지금 요즘 진짜 너무 제일 중요한 심한 것 시기인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오늘 400명 넘어섰는데 4명은 넘었는데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 경험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그리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성국이가 또 보내주는 또 예배 영상 통해서 또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주께 나아가는 주일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성국이라는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또 쏙닥쏙닥 8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